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물권계약 배워요? 채권계약 배워요? 그래, 이런 생각을 해줘야 해제가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채권계약이고, 이 채권계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처분행위라고 배웠나요? 부담행위라고 배웠나요? 뭐 부담행위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이거.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무슨 뜻이냐면, 부담을 안 지키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구나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제는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제하는구나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그래야 연결이 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담행위 놓고 여기다가 단서가 달라. 여기다가 자동 해제 약정이 들어갈 수 있어. 이건 여러분들 네모를 치는 것은 매매계약서 내용이야. 매매계약서 내용. 여기다가 자동 해제 약정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 자동 해제 약정 아까 배운 거야. 중도금 안 주면 자동 해제된다. 잔금 안 주면 자동 해제된다. 이런 말이 들어갔다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해제 사유 또 약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정해놨냐면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매매라는 계약을 배우거든. 근데 매매라는 계약을 배울 때 우리가 배우는 법 내용은 5%밖에 적용이 안 돼.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민법의 내용은 매매 계약 속에 5%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다 단서가 있어버리면 단서대로 해결해버린다 이렇게 아셔야 돼. 단서가 있어버리면 계약서 내용에.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갑의 토지를 을이 매수하는데 토지를 매수하는 이유가 있던데 그것이 공장 지으려고 사. 공장. 을이 토지를 사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산다고. 근데 만약에 토지를 샀는데 공장용 건축 허가가 안 나면 쓸데없이 사잖아.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단서를 달아.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공장용 건축 허가가 안 나면 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으면 또는 여러 가지 사유를 정해. 자기 유리한 사유를. 그래서 공장용 건축 허가가 안 나면 해제하기로 한다. 단서 달았어. 그것을 해제 사유 약정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제 사유 약정했는데 해제 사유가 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난 이렇게 쓸게. 공장 허가가 났음 안 났음? 안 났으면 야 계약을 파기한다 하겠지? 요걸 약정해제라고 한다. 이거 약정해제. 그래서 아직 쓰지 마시고 공장 허가가 안 나면 계약을 야 파기한다 그랬더니 우리 예, 썼어. 공장용 건축 허가가 안 나면 단서를 달았어. 근데 건축 허가가 관청에서 안 나. 그러면 매수인이 야 계약 깨자. 그럼 매도인이 알았어 해야 깨지는 거예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제도 형성권이고 단독행위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해제를 이따가 채무불이행 때문에 생기는 해제를 우리는 법정 해제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해제를 뭐라고 하냐면 약정 해제. 이 해제를 이름하여 우리는 약정 해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아직 안 써도 돼. 이 해제를 뭐라고 해? 이제 두 번째는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제 약정을 안 지켜. 그럼 약정 안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랬어? 채무불이행. 약정 안 지키는 것을 뭐라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다 하겠지? 요 해제를 밑에 3번 법정 해제라고 그래. 밑에 3번 무슨 해제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그리면 돼. 끝이야, 오늘 배울 내용이. 그리고 채무불이행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만 쓰면 돼. 이행, 지체, 그리고 이행, 불능 이렇게만 써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이게 됐네. 그러니까 지금 배울 우리는 그럼 해제는 여러분들 민법 배우지? 응? 그럼 법정 해제가 중요하겠어? 약정 해제가 중요하겠어? 눈치가. 그리고 민법 배우니까 우리는 민법에서 정해진 해제를 배우는 거. 이거 법정 해제라고 불러. 민법에서 정해진 해제를 요거를 이 해제를 약정 해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요 해제를 또 무슨 해제라고 부른다? 법정 해제라고 혼자 아시면 되는 거, 구별이. 그럼 법정 해제는 이제 요 해제를 법정 해제라고 그래서 그럼 법정 해제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해제를. 법정 해제는 법으로 정해져서 해제하라고. 응? 야, 네 말투가 전라도 말투라서 못 알아듣겠다. 그러지 마시고 이유 대지 마라, 그냥. 난 얼마나 애쓰겠냐고, 그거.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틀이 생겼는데 바꿔주냐? 30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별로 뭐 이유 달지 말고. 어쩔 때는 내가 오직했으면 이 나이에 먹더라 강의하겠냐? 자꾸 우리 마누라가 나가서 돈 벌어라고 해서 나오지. 말투가 정확하게 발음 전달을 못해서 말투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불편한 경우도 있어. 근데 진작 둘이 맺었는데 어떡하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들 파기할래? 파기할 사유가 없잖아 지금. 왜? 약정 내가 안 지키냐? 지키고 있는데. 채무불이행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 공부가 안 돼서 환불해야 되겠다.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 안 되잖아. 지금 계약을 어떻게 파기시켜. 그러니까 법을 배운 사람들은 절대 환불해 주셔 그런 말을 못 쓴다고. 왜? 해봐야 안 되는구나. 내가 소송 제기해봐야 100% 패소하는 거야. 이런 거 아셔야 돼. 강행법규? 이런 거 강행법규가 우선하는 게 아니야. 특이하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불해야 되겠어. 죽은 하사나 합격해야 되겠어. 그래. 여기는 9월달에 가면 합격한다니까. 그 대신 모든 사회는 적응하는 자만 성공한다. 이걸 아셔야 돼. 적응 못하고 여러분 시간 낭비해서 다른 짓 하면 합격 못한다니까 이게. 진짜 내 말을 철칙으로 알아들어야 돼. 강의를 빼고 가르친다고 해서 쉽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의를 빼고 가르치고 쉽게 가르친다는 얘기는 빼고 가르친다 그 말하고 같이 놓고 보지 마시라는 거야. 이게. 민법 자체가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쉽게 가르치냐고.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그 어려운 내용을 오늘 들어보니까 쉬워 안 쉬워? 이 정도 가르치면 슈퍼 울트라 베스트 하이퍼 강사급이요. 진짜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만 하면 알아듣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 알아듣고 또 잊어먹어야지 어떡하냐고. 그럼 잊어먹을 걸 대비해서 또 우리는 기술을 개발해서 암기하는 방법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반복. 자, 그래서 요 해제를 채무불이행 때문에 생기는 해제를 법정 해제라고 하고 그럼 여기 여기는 안 써도 돼.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다음에 우리 계약을 깨버리자 하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이런 거 합의해제라고 그래. 이거 하나만 써봐. 합의해제 여기다가. 그럼 이 합의해제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썼지만 나봐. 그럼 합의해제는 꼭 채무불이행 때문에 합의해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합의해제는. 내가 이렇게 썼지만 아이고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합의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는 안 써도 돼.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을 파기시키면 파기하자 한 때부터 계약이 소멸해. 소급해서 소멸해버려. 그래서 소급해서 계약이 없어져 버렸다고 두 사람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사귀다가 사귀었어 둘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남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남는 것은
남자들이 여자를 사귀다가 가서 저 여자가 바람나서 다른 여자에 가면, 다른 남자가 가면 가서 죽이러 가는 이유가 지가 사준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지, 우리 학생 어디 갔어? 우리 학생 꼬마. 갔구나. 그냥 얻어먹지 말어, 그런 거, 절대. 알아들었어? 그냥 사귀다가 하면 네가 사고 깨끗하게 끝내버려야 되는 거. 얻어먹지 말어, 추접스럽게. 그러니까 그거 준 거 아까우니까 가서 법률관계가 끝났는데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그 부당이득이거든. 법률 용어로. 다시 부당이득. 그러니까 소급표 소멸하면 남는 것은 부당이득이야, 이거.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 이제 소급표 소멸한다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서, 여기는 안 써도 돼. 당사자 사이와 여기서 소급표 소멸하는데 우리는 주로 민법은 절대 이제 점점 어떤 시험으로 어떤 내용으로 압축이 되냐면, 민법의 시험은 다 이제 무효등기,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거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착역은 무효등기로 기결이 돼버려. 계약을 해지해서 그 시험은 무효등기로 기결이 된다고. 무슨 등기로? 여러분들은 무효등기가 생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라, 이게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했는데 을이 먼저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매도인이 야, 돈도 안 받고 등기 해주냐, 또 그거 따지지 말어. 여기 와서 우리는 매매계약 하면서 매도인이 먼저 이전 등기 해주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전 등기 해주었다고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부 결론이 다 같이 무효등기. 무효등기를 인 경우에 대처법을 물어봐, 시험이. 그럼 여기서 먼저 등기했는데 을이 여기서 잔금 안 주면 약정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지한 거라고, 일단. 그럼 이때부터 소멸해버렸지. 동의해? 그러면 이 등기는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처음에는 등기해준 경우는 유효였는데, 갑이 여기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파기시키는 순간 여기서부터 소멸한 거예요. 처음부터 소멸한 거예요. 이게 무효등기가 돼버렸어. 이해가? 근데 여기서 이전 등기 해주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되었으니까 이걸 병에게 또 팔 수도 있잖아, 이런 거. 근데 여기서 해제해버리면 이 사람은 또 무슨 죄냐고. 그래서 무효등기가 나오면 이 사람을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하고, 무효등기 명의인과 거래한 사람은 다 같이 제3자. 그래서 우리는 소급한다 이런 말만 나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제3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이제는 생각하고 가야 돼. 소급한다 그 말만 나오면, 소급한다 그 말만 끝나는 거예요.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해결해 나가자는 거야, 이게. 취소했어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었어. 그럼 거기도 제3자 보호해줘야 돼. 이제는 또 제3자를 보호해주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효등기가 아니라면 제3자고 다시고 없어. 무효등기 나오면 의도적으로 제3자를 보호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소급해서 소멸하다 보니까 소급한다 그 말만 나오면, 물론 시험의 출제 유형이 소급표 있냐 없냐를 물어봐. 근데 그거 나중에 가르쳐 줄 거라고. 그리고 소급한다 그러면 떠나간 님 생각해야 돼, 제3자 생각해야 돼. 이게 기계적으로 제3자가 보호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구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래 이렇게 돼. 이제 소급해서 소멸하다 보니까 당사자 사이에서의 법률 문제, 그리고 누구를 보호해줘야 되는가, 제3자를 보호해줘야 되는가가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제3자 보호해주고, 그럼 당사자 사이에서는 아까 주고받은 것은 아까 무슨 이득이라고 그랬냐면 부당이득,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인데, 그럼 지난주에 부당이득만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누가 먼저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동시행이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행. 다시 한번, 부당이득 반환은 누가 먼저 이행해야 돼? 지난주에 배웠던 게 동시에 이행하자. 이런 것들이 또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눈 감고 생각하지 말어. 눈 뜨고 생각해. 이놈에게 동시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를 괴롭혀. 지난주에 배웠던 게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졸다가도
그냥 무효 취소 해제 나오면 동시행위구나 하든가, 무효 취소 해제의 결과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동시행위구나, 이렇게 같이 막 연결해서 공부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무효 취소 해제라는 말이 나오면 양채무 이행, 부당이득 반환은 누가 먼저 이행하라? 그런 걸 자꾸 연상해주면 나중에는 미안해서 머릿속에 남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소급해 소멸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